불멸의 탐험가 마젤란, 슈테판 츠바이크, 옴기니의 말, 패자를 위하여. 그 스스로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치에 쫓겨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슈테판 츠바이크는 많은 망명 작가들의 공공한 삶을 따스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었다. 그러나 결국 고향과 언어로부터의 추방이라는 망명의 현실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의 뒤를 따라 그 또한 1942년 부인과 함께 자살을 택한다. 무슨 이유였을까? 마지막 편지는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다. 전쟁은 야만의 승리요, 파괴적 본능의 돌출이라고 하였다. 이 인도주의자는 두려웠을 것이다. 이것이 아직도 그의 세계인가? 아니었다. 자신은 이 세계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독약을 마셨다. 명예도, 돈도, 친구도 모두 이곳에 남겨두고. 그렇게 간단한 것일까? 아, 우리가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슈테판 츠바이크가 부인과 함께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클라우스만은 이렇게 적고 있다. 그가 왜 죽었는지, 죽음을 결심하기까지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랴. 저는 승자보다는 패자를 위해 글을 쓰렵니다. 라고 마젤란의 작가는 말하고 있다. 츠바이크가 마젤란을 통해 그려낸 것은 최초로 세계를 일주한 영웅의 별처럼 빛나는 순간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인 포르투갈의 변모한 모습에 적응할 수 없었던 자의 소외감이며 스스로 생애의 과제라 여겼던 탐험의 세계로 떠돌아다녀야 했던 고향을 등진 자의 불행이었다. 오늘날 이 역사 속으로 잊혀져간 한 인물의 삶을 다시 되새겨보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카프카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불행처럼 다가오고 우리가 자신보다 더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릴 때의 상실감 같기도 하고 모든 인간으로부터 버림받고 거친 숲을 헤매다니는 절망감과 자살과도 같은 그런 책임인지도 모른다. 한 망명객이 다듬어낸 또 한 사람의 망명객의 이야기가 카프카의 말처럼 날카로운 도끼와도 같이 우리 마음속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부수어 줄 수 있기만을 기대해 본다. 오랜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올해로 3년이 되어 간다. 번역하고 싶은 작품은 많았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우리말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때문이리라. 두레박을 내려뜨려 깊은 우물물을 퍼내는 심정으로 번역을 시작하였다. 한참이 지나도 바닥이 닿지 않을 것 같은 초조함과 함께 하나씩 둘씩 잊혀졌던 단어들, 표현들이 두레박에 담겨 올라오면서 마젤란이라는 인물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내게 번역의 길을 열어준 아니니 선배님께 우선 고맙고 꾸준히 독일어권 작품을 출판해주는 자작나무에게도 감사드린다. 독일에서 책을 구해 보내준 친구 닥터 피 인민과 대전의 작업 공간을 마련해준 정명희 박사님에게도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명과 지명 표기를 위해 도움을 준 외대 용인 캠퍼스의 포르투갈어과 스페인어과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996년 11월 이내금. 지은이의 말. 인류사의 가장 찬란한 항해기. 책이란 각양각색의 감정에서 생겨날 수 있다. 감격에 사로잡혀서 책을 쓰는가 하면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실망, 분노와 괴로움, 열정 때문에 쓰기도 한다. 때때로 호기심이 글을 쓰도록 몰아가기도 하고 직접 인간이나 사건을 밝혀보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도 작용하는가 하면 허영이나 금전에 대한 욕심,
자기 투영에 대한 즐거움 역시 종종 창작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나는 특별하면서도 매우 긴박한 심정에서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수치심이었다. 지난해 나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남미를 여행할 수 있었다. 브라질에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이 나를 기다릴 것이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정신적인 동료들과의 잊지 못할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여행은 더더욱 즐거웠고 실제 여행은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잔잔한 바다, 빠르고 쾌적한 선실에서의 휴식, 모든 의무나 매일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자유로움 때문에 여행은 낙원의 나날과도 같이 즐겁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문득 짜증날 정도로 초조한 마음에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늘은 언제나 파랗게 펼쳐져 있었고 바다는 늘 푸르고 잔잔하기만 하였다. 여행의 나날들이 마음속에서 점점 들끓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벌써부터 내심으로는 목적지에 도달하기만을 바랐고 시계가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만이 기쁠 뿐이었다. 이 나른하기만 한 허물을 즐겨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성가시게 느껴지기만 하였다. 언제나 똑같은 사람들의 얼굴이 피곤하기만 하였고 가판에서의 단조로운 일상들이 그 규칙적인 평온함 때문에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있었다. 이 초조한 상태를 인식한 단 1초만으로도 내게는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 자신에게 화가 치밀었다. 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를 타고 이 멋진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안락함조차 내게는 불만이라는 말이지? 선실이 너무 썰렁하다 싶을 때는 밸브만 돌리면 벌써 방 안 공기는 따스해지지 않는가? 적도의 햇빛이 너무 뜨겁다 싶으면 한 발자국만 옮기면 환풍기가 돌아가는 내 방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10발자국만 움직여 수영장에서 몸을 식힐 수도 있지 않은가? 식사 시간에는 그 특급 호텔과 같은 식탁에서 원하는 것은 음식이고 음료수고 간에 뭐든지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모든 것이 요술처럼 준비되지 않았던가? 원하기만 하면 혼자 있어도 되고 책을 읽어도 되고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모든 안락함과 안전이 내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가? 내가 어디로 여행하는지도 알고 언제 도착하는지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또 내가 그곳에서 환영받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런던이나 파리, 부에노스아이레스, 뉴욕에서도 내가 탄 배가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매 순간마다 알고 있다. 좁은 계단을 20발자국 정도만 뛰어 올라가면 전신기가 작동하면서 내가 문의하는 사항이라든가 안부 인사를 방방곡곡으로 전해주기도 하고 또 1시간이면 이에 대한 답신을 내게 전해주지 않는가. 옛날 생각을 해봐라. 이 성급한 불평분자야. 생전 처음으로 대륙을, 바다를 발견하려고 떠났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항해와 이 여행을 한번 비교해보게나. 그러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겠지. 그 당시 보잘것없는 고깃배에 실려서 항로도 모른 채 망망대해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상상해 보아라. 끝없는 위험에 직면해서 매일같이 심술궂은 날씨와 싸우면서 궁핍을 견뎌내야 하지 않았겠는가. 밤에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고 마실 물이라고는 통 속에 들어있는 햇빛에 절은 짠물이나 미리 받아놓은 빗물이 고작이고 먹을 것이라고는 부스러진 비스킷 조각이나 소금에 절인 비계덩이가 고작인데 그나마도 배급량이란 초라하게 그지없지 않았겠는가. 침대도 없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지옥처럼 이글대는 열기와 혹한 속에서 그저 이 물의 사막에서 구원자도 없이 혼자 버려져 있다는 절망감만을 느낄 뿐이었을 게다. 집에서는 그들이 대체 몇 년을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배고픔이 그들의 항해를 따라다니고 있었고 죽음은 도처에서 무태서도 바다에서도 수천의 형상으로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다. 만나게 되는 인간이나 자연도 모두 그들에게는 위험의 대상이었고 몇 년간이나 이 가련한 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영원한 고독감이었을 게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고 이 미지의 바다 위에서 몇 달이 지나도 돛담배 한 척 만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무도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위험에서 구해줄 수 없고 그들이 죽음으로 최후를 맞는다 해도 전해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바다를 정복하려고 떠났던 최초의 항해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생각해보기 시작했고 내가 보인 초조함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한번 생겨나기 시작하자 여행 기간 내내 내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고 이 이름 모를 영웅에 대한 생각은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처음으로 자연에 도전한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욕구도 생겼다. 이들이 떠난 미지의 태양은 어린 시절부터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았던가. 나는 배에 있는 도서관으로 가서 잡히는 대로 몇 권의 책을 뽑아 이 모든 항해자들과 항해 중에서 가장 경탄스러운 인물을 만났다. 그가 이루어낸 업적이야말로 지구 탐험사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느껴졌다. 그가 바로 페르디난드 마젤란으로 5척의 초라한 커터선을 끌고 세계를 일주하겠다고 세비야를 떠난 사람이었다. 이는 어쩌면 인류사의 가장 찬란한 표류기라 할 수 있으리라. 함께 출발한 265명의 선원들 중에서 다 부서진 배 한 척을 타고 돌아온 사람은 불과 18명 뿐이었다. 그렇지만 바로 그들의 돛대에는 최고의 승리를 알리는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책에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았다. 어쨌든 내게는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책을 읽고 연구를 해나갔다. 그러면서 이 영웅적인 업적에 대해 알려진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신빙성 없는지 알고 나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예전처럼 투명한 것을 밝혀내는 작업으로서 가장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작업이란 결국 이 사람을 다른 이들을 위해 형상화하고 서술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 책이 생겨난 것이다.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나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결과였다.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에 따라 가능한 한 사실에 맞게 이 항해기를 그려내면서도 무엇인가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꿈을, 인류의 가장 성스러운 동화를 꾸며대고 있다는 묘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진실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으랴. 언제나 인류의 영웅적인 행위란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범상한 차원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미 이해할 수 없는 사실처럼 느껴지는 법이다. 그러나 인류란 언제나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대할 때에만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지 않았던가.